네, 여러분들의 전화 그리고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는 투자 멘토링 이어갈 텐데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 스토킹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연결 잘 되셨어요?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아메르 파시픽이요. 아모레퍼시픽,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5만 5천 원에 예. 10%요. 10%.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2주쯤 된 것 같아요. 한 열흘쯤 된 것 같아요. 2주 기다리셔서 푹 빠졌다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서 오늘 급등. 네. 예, 다행히 좀 손실이 많이 축소되긴 했는데 아직도 네. 손실 보고 계세요.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매수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이 종목군의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 장점과 단점을 좀 두 가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인 이제 화장품 업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수출 점유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 수익성 악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적 정상화가 불투명하다 아직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에서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뭐 이니스프리와 에뛰드 같은 이제 로드숍 브랜드들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현재 뭐 사드 보복 직격탄을 맞은 후에 좀처럼 뭐 실적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부분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 2분기까지 보시면은 4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화장품 시장이 성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2019년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77조 원 규모로 중국 시장에서의 수익성 회복이 이 아모레퍼시픽 주가의 방향성의 관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시면 이 종목군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게 된다면은 3분기, 4분기까지 보셨을 때 또 외형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또 낙관적으로 또 보실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종목군은 이제 실적으로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약간은 상승에 있어서 제한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3분기, 4분기 이제 하반기부터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시겠다고 하시면은 지금 매수가가 15만 5천 원이시죠. 네. 예, 여기까지는 충분히 또 가실 수가 있고요. 제가 잡아드리는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16만 원이시고 네. 2차적으로는 또 18만 원까지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오늘 그래도 7% 급등을 했다는 거는 앞으로 상향 추세로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차분히 기다리신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요? 예,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18만 원 이상도 또 충분히 갈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요 종목군이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군은 아닌 건 아시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여유롭게 잡아두고 보신 다음에 일단 3분기, 4분기 들어서 계속해서 어차피 좋아질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6만 원 잡아드리고 2차 목표가는 18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잘 네. 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가격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도 중추절이 22일에서 24일이다 보니까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가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 다 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화장품 그 안에서도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이슬이 전문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고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혹시 다른 또 중국 소비 관련주 들고 계신 분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한시 스토킹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IEA이고요. 예, 798원에 예.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 나름으로는 기업이 괜찮은 것 같아서 보유하는데 계속 주가가 밀려갖고요. 예, 예. 어떻게 네,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15% 정도 돼요. 15%. 네네. 이게 한 6월 정도에 매수하셨겠어요.
네네. 그때 그리고- 매수를 했는데 음. 친환경차 그쪽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서 매수를 예. 했거든요. 예. 그래서 1,000원 이상 정고점 이상 갈 거라고 해서 보유 중이긴 한데 예. 거의 시장에서는 대응이 안 되네요. 그러게요. 계속 네네. 줄줄줄줄 막 내리는 모양새인데 알겠습니다. 김명호 네.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한 35%, 뭐 34% 정도 손실 보고 계신데 우선 이 네네. 회사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 설계를 하는 전문 기업으로 그 자동차 분야와 관련된 네네. 반도체 개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무제표를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지속적인 적자 내다가 지난 1분기에 그나마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나왔는데 이번 2분기에 다시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상반기에는 자동차 등의 그 전방 산업의 영향으로 부진한 좀 실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최근 그 주요 거래처인 뭐 현대차, 뭐 기아차의 실적이 좀 개선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회사가 뭐 고전력 모듈 등 주력 제품의 판매세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난 7월 25일에 그 기술 용역비를 1,050만 달러에 그 수취하는 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흑자 전환, 성장 가능성에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800원 부근이라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798원이신데 요때 이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고 다시 좀 눌렸다가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눌린 이후로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난 뭐 6월 19일에도 뭐 중국 합작법인 설립 소식에 뭐 상한가도 가고 뭐 등락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요때 이제 잠깐 수급을 받았다가 지속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좀 단기 차익을 노리고 가셨다가 좀 물리신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 용역비 관련한 게 그 1,000만 달러가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20억 정도가 됩니다. 좀 요 자금을 활용을 해서 좀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앞으로 좀 밝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도 그 미래 먹거리로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 국가적인 지원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뭐 신규 투자 혹은 신규 계약 등의 호재 이슈로 인해서 혹은 하반기에 이제 흑자 전환, 뭐 어닝 서프라이즈 등의 이슈로 좀 수급이 들어올 때 좀 종목을 정리를 차츰차츰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전 저점 부근을 찍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1차적인 목표가는 65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뭐 단번에 올라오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전고점 부근인 65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요 부근 도달하시면은 뭐 어떤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면은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면은 지금 비중이 그래도 15%밖에 안 되시니까 뭐 5%든 10%든 좀 추가 매수 의견을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여기 650원 가격대에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그때 이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 65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전저점 부근이 484원인데 480원 손절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단이 480원이었습니다. 상단 650원 일단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한 600원 근처에 왔을 때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IA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문자 체크할 텐데요. 여러분들 문자 보고 있는 사이에 전화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들여다볼게요. 네, 여러분들 문자 주고 계시죠? 먼저 대한광통신 보겠습니다. 요즘 또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분은 매수가가 3,700원, 비중 30%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요. 김명호 전문가님, 대한광통신 한번 볼게요. 4,100. 예. 수익 보고 계세요? 네. 예, 지금 여러분, 수익을 잘 보고 계신데 뭐 매수 타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그 어제 방송에서 우리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그 5G 섹터 중에 뭐 주요 종목 어떤 거 있느냐 그런 탑픽. 질문에 아마 대한광통신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예. 오늘 역시나
12%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가 한 5%대 지금 수익 중인데 과거에 그 5G 통신 기술의 대장주격 역할을 했던 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못해도 그 부대장주격 역할은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주가 흐름이 괜찮을 것 같고요. 우선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뭐 그런 대응보다는 좀 1차적인 목표가 부근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부근이 지금 과거에 좀 지대로 형성을 했던 좀 가격대이긴 합니다. 과거에 이 부근을 좀 터치를 하고 다시 좀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 가격대를 깨고 주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현재가 부근에서 한 10% 정도는 그래도 수익을 좀 챙기고 주가 흐름을 보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현재가 부근에서 이 매물대만 잘 소화해 준다고 하면은 정고점 부근인 4,750원을 제가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좀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해서 4,000원 부근 깬다고 하면은 그때는 한 절반 정도 이상, 절반 이상을 입절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은 가격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수익 더 많이 불려서 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이슬이 전문가 팬이시기도 하고요. 끝번호 6106번 쓰시는 시청자님께서 CJ 시푸드 문의 주셨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답게 수익 보고 계십니다. 2,880원 비중 15%로 보유하고 계시고 목표가 얼마로 잡고 대응할까요? 오늘 절반 정도는 매도해야 할까요? 이제 수익을 좀 챙길까 이런 고민이신데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일단 절반은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불매운동이라든지 소재 수출 규제 관련으로서 엮여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테마로서 엮인 거는 8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이미 한번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또 한 번의 추가 상승의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으나 문제는 제가 항상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시장에서 테마가 소멸이 되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방향이 더 열려 있다고는 보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지금 이제 어차피 수익권이시니까 여기서는 절반 매도를 해주시고요. 오늘 보시면은 이제 거래 대금이 약 180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190억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방향성이 한 확률적으로 봤을 땐 70% 이상 더 남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급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서는 좀 절반 매도를 해주시고요. 좀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자면은 뭐 정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아직까지 이슈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940원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3,900원 선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익 절반 정도 챙기고 가는 거 괜찮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중간에 또 뭐 급등락이 있거나 하면 다시 연락 꼭 주십시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CJ 시푸드였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고 계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이어서 유니쌤 볼 텐데요. 매수가가 4,480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김명호 전문가님. 예, 유니쌤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뭐 그리고 카메라 모듈도 같이 좀 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보신다고 하면은 4,500원 좀 근처라고 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좀 이 4,500원 라인이 이제 과거에 지지대로도 형성을 하고 이 지지대가 깨지니까 주가가 역시나 좀 흘러내렸는데 그러니까 매수 타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 거의 매수한 이래로 계속 하락하는 것만 보셨을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건 3,260원 저점을 찍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국내 시장 그 전체적인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지수가 좀 올라오고 해준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그래 좀 과대낙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 부근인 좀 4,500원 근처까지는 오지 않을까 해서 4,500원을 좀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때 이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혹시라도 다시 터치를 하고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다시 터치를 하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종목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고 하면은 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주가 흐름을 보는 게 더 좋은 가격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셨어요. 매수가 근처 왔을 때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1차 목표가였습니다. 유니쌤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램 테크놀로지 문의 주셨네요. 매수가가 9,200원, 비중 10%.
한창 막 흐름 좋았을 때 매수하시고 지금 떨어졌어요. 이슬이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반사이익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마찬가지겠지만 6월부터 8월까지 이미 한 150% 정도 급등했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만 시장에서 소외되기 시작하면 그만큼 투매 매물이 당연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고점에서 많이 물리셨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0% 조금 넘게 물리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지지 라인을 넘어서 지금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 구간을 조금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오늘 저점이 이제 6,310원이신데 이 6,310원을 깨게 된다면은 정말 이제 추세 자체를 아예 이탈한 거기 때문에 반등조차도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는 오늘 저점이 6,310원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심리 자체가 깨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직까지 여기 3,750원대에서 매수했던 매물들이 뭐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추세로 보셨을 때 매물, 투매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위험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마 반등이 온다면 1차적으로 8,000원까지는 또 올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도 이제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8,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오늘 저점 구간이 6,31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은 꼭 기억해 주세요. 6,31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램 테크놀로지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전화 받고요. 이어서 문자 더 체크 도와드릴 거예요. 문자 계속 주고 계십시오.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실 스토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ABL 바이오요. ABL 바이오.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7,500원에 5%요. 근래 매수하셨을까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요즘 그래도 막 급락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서 네.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잡았어요. 예. 이제는 우상향 곡선 기대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체크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 제약바이오주가 연이은 악재도 꿋꿋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현재 뭐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이어서 뭐 신라젠이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고 있으나 개별 종목에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제약바이오주의 그 저점 도달 여부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게 안전지대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뭐 바이오 업종 특성상 임상 실험 실패라든지 뭐 기술 수출 반환 이런 악재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특히나 뭐 투자자들이 바이오 업체의 기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업종이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점을 조금 위험 요소로 꼽겠고요. 반면에 이제 또 바이오 업종에서도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간 뭐 바이오 업체들이 업종 내에서 호재나 악재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행태를 보였다면 앞으로는 각 업체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바닥을 정확히 알기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 바닥을 찾기보다는 각 업체의 이제 내재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ABL 바이오는 이제 괜찮다고 보여지는 게 이제 세계 매출 8조에 달하는 아바스틴보다 우수한 이제 이중 항암 항체를 이제 특허를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 이제 뭐 크긴 아니지만은 주가 보시면은 약간은 상향 추세로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약간 시기상조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요거는 좀 장기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무 상태는 사실상 적자 기록이지만 다른 제약바이오주에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물이란 게 있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미 뭐 바이오 업황 악재에 따른 주가 하락은 이미 다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정말 매수 잘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 뭐 바이오 업황으로 인한 급락 시기였던 요때가 이제 25,000원대가 업황 영향을 받아서 떨어진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충분히 다시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면서 일단 1차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시고요? 아, 근데 오늘 많이 하락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네. 그래서 걱정해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일단은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네. 혹시나 시작이 크게 휘청이거나 바이오주가 다 함께 휘청이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가 진짜 네.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아니면 혹시 손절가는 얼마 손절가. 정도? 예, 예. 체크해 주시죠. 일단 손절가는 15,600원 최저점 잡아주시고요. 근데 네. 사실상 이때 빠졌던 이유가 뭐 바이오 업계 영향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악재가 뭐 크게 터지지 않는 한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는 이미 상향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80%의 확률로 올라갈 확률이 아직까지 더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걱정되신가 봐요. 네, 힘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상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ABL 바이오였고요. 다음 분 기다리고 계시대요.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한시스토킹입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아유, 종목 들고 제가 계세요? 고맙죠. 저희가 너무 감사드려요.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SKC 코롱 PI요. SKC 코롱 PI.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가 34,100원에 오. 30%요. 예. 오, 34,100원에. 예. 근래 좀 몇 달 되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한번 그때 왔었는데 그냥 잠깐 때 그래가지고 못 팔아갖고. 아, 예, 한 지난달, 지지난달 네. 한 번씩 근처에 가긴 했었어요. 네, 한번 아까워라. 왔는데 그냥 깜짝해 예. 그래서가지고 예, 못 팔아. 예, 예. 김명호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매각 이슈로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예. 폴리이미드라는 게 그 투명이 있고 그냥 폴리이미드 필름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SKC랑 그다음에 코롱이 합작해서 설립한 회사에서는 그냥 폴리이미드 필름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을 가지고 지금 경쟁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합작사를 좀 정리를 하고 뭐 알짜에 좀 집중하려고 한다. 이제 요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공시 요구에서는 뭐 검토 중이며 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좀 요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각 이슈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종목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종목 재무제표 보면서 말씀 좀 더 드린다고 하면 그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양호합니다. 뭐 세계 예. PI 필름 시장에서 그 점유율 30%를 차지하는 그 1위 기업이고 예. 첨단 산업에 두루 쓰이고 그다음에 활용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미래 뭐에도 많이 쓰일 거긴 하지만 다만 뭔가 좀 앞으로의 가능성을 볼 때는 그래도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좀 요런 이제 회사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좀 그다음에 여기 핵심 그 주요 판매처가 중국 시장이었는데 그 중국에서 최근에 좀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SKC 코롱 PI의 매출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뭐 앞으로의 매출 개선이 좀 지속될지 좀 이런 부분을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차트 이어서 보신다고 하면은 뭐 과거에 크게 시세를 한번 받고 이제 조정받다가 뭐 박스권 형성해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34,000원 부근이면 한 요 정도 이제 가격대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요때 매수를 하셨다가 뭐 이때 한번 왔는데 이제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저항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저항점을 뚫으려고 하면은 어떤 강한 모멘텀이나 뭔가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번에 그나마 그 매각 이슈가 좀 강한 좀 모멘텀이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때 이제 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뭐 어쨌거나 그 매도 타이밍 놓치신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만 지금 매수가 범위가 좀 3번이나 터치를 하고 하락을 했으니 좀 중요한 가격대니 이때는 반드시 다음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절반 정도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부근인 1차 목표가를 그 34,000원보다 조금 더 높은 제가 35,000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매각 이슈라는 게 어쨌거나 뭐 호재 이슈로 보통 작용하기 때문에
뭐 예.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설사 매각이 되지 않더라도 이 SKC 코롱 PR이라는 회사 워낙 그 재무도 우량한 기업이고 앞으로의 그런 판매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좀 기다리시면은 최소한 매수가 범위까지는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전 저점 지지대로 작용했던 그 27,500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분도 과거에 여기 터치를 하고 다시 상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 돌파해서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 좀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27,500원을 꼭 기억하셨다가 이 부분에서는 비중 축소 혹은 종목 정리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더 내릴 가능성이 많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25,500원까지 그냥 내려갔었어요. 제가 사가지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고점 부근인 좀 32,500원을 터치하고 다시 그 볼린저 밴드 하한선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다시 상한선으로 갈 좀 상승의 좀 흐름이 좀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예.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혹시 불안하시면 다시 꼭 연락 주세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SKC 코롱 PI였고요. 문자 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볼까요? 원익큐브 보겠습니다. 매수가 1,977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와 오늘 급등해요. 25% 뛰면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김명호 전문가님. 예,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단기 차익을 보고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봉상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와서 지금 2,400원대 매물대도 돌파를 해서 지금 2,500원 이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가 딱 전 고점 부근입니다. 지금 2,500원대 매물대를 소화한다고 하면은 오늘 장 마감하기 전에 분명하게 상한가에 안착을 할 거고요. 혹시라도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이 매물대 뚫지 못하고 하락한다고 하면은 다시 2,400원대 이하로 주가 흘러내릴 염려가 있으니까 우선 현재가 부근에서 2,600원대 가격대를 돌파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상한가에 안착한다고 하면 그냥 홀딩하시면 되고요. 내일 장 시작하는 거 보고 매도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우선은 상한가에 가는지 못 가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고민하고 계시네요. 축하드리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문자 꽤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한화케미칼입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아쉽게도 매수가 비중이 같이 안 보내주셨어요. 같이 적어주시면 봐드렸을 텐데 다음에 꼭 함께 적어주십시오. 이번 종목은 삼성제약 보겠습니다. 어제 매수하셨대요. 3,100원에 매수하자마자 내려갔는데 오늘 그래도 조금 오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고민되신데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을 일단 놀림목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는 아마 단기 차익을 노리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손절하기에는 볼 구간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2,750원이 강력한 지지라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을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이르시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리고 일단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이오 업황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서 반등을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단이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3,250원이 강력한 이제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구간을 전부 다 이제 윗골이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강력하게 돌파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딱 매수하신 구간이 3,250원을 돌파하냐 못하느냐 그 자리인데 현재 지금 3,25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전고점에 일단 3,47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강력한 슈팅이라기보다는 오늘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돌파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 뭐 지지 라인을 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손절가는 2,750원으로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1차는 3,250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2차 목표가는 3,47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필룩스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4,900원, 비중을 안 써주셨네요. 추가 매수로 70%. 비중이 많으시네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김명호 전문가님. 네, 필룩스 종목 제가 그 방송 중에 몇 번 상담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문의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으십니다. 다만 좀 비중이 좀 많으신 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때 8월 5일에 그 악재로 인해서 한 20% 정도 좀 과대납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자고 하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5,000원대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 범위까지는 올라오는 거니까 이때는 반드시 비중을 한 20%에서 30%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그래서 5,000원으로 1차적인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도 잡아드려야 하는데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는 그 전저점이 3,620원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3,7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꼭 기억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필룩스까지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